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세계사를 한번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올려질 영상인데, 제가 이제 동아시아사를 풀이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알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설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고향에 내려가게 되어서 세계사를 이제 주말에 할 이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한번 땡겨서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부터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가하 문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유물은 소백캠 사프 2세의 무덤에서 나온 풍뎅이 모양의 장식물이다. 자, 땡땡의 사람들은 풍뎅이가 재생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여겨 미라를 배장할 때 사자에서와 함께 이러한 유물을 내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많은 힌트 줬죠. 미라라는 걸 줬고, 그다음 재생과 부활이란 말이 줬고, 사자에서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좀 나일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폐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세의 침입이 좀 없었습니다. 그죠? 메소포타미아 쪽하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세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던 게 사제에서 내용이죠. 미라라는 게 내용이 적혀 있고, 그래서 재생과 부활이란 말이 적혀 있고, 가 같은 경우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크레타 섬 같은 경우에는 미케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갑골에 전복한 것은 하상주 중에서 상나라 말하는 거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이니까 정답 2번. 자, 가이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봅시다. 18세기 프랑스에 제작된 것인데 안토니우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이죠. 가 같은 경우에는 옥타비오누스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호민간 제도로 만들어졌다. 이거 기원전 494년경. 뭐 딱히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로마 초기 때 만들어진 거니까 아니고 스스로 프린캡스라 불렸었죠. 옥타비오누스가 제1 시민이라는 2번. 그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다. 이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325년경에 이제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사실상 그리스도교가 인정이 된 것은 313년 밀라노 칙령대죠. 그다음에 제국을 4분할하여 통치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니까 아니고 카르타고와의 전쟁 같은 걸 하려하였다. 이거 스키피오 말하는 거죠. 정답은 2번. 가 왕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가 땡땡의 이 제2대 황제가 말하기를 자 2대 황제 나왔고 신약 나왔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는 진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진승과 오강이 나뉘죠. 육류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홍부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기처 같은 경우에는 옹정제, 청나라의 옹정제고 고구려의 원정이 추진되었다. 뭐 수와 당나라 쪽이겠죠. 그 다음에 장건의 서역에 파견되었다. 장건의 파견 같은 경우에는 한무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4번 이 세력에 대한 상구 봅시다. 카스트제의 신분차별을 반대했던 이 세력은 고빙드싱의 지도 아래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끈질기게 이어갔다. 그리고 지저야를 다시 부활시켰다. 같은 경우 뭡니까?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부인데, 근데 아우랑제부가 이 시기 때 펀자브 쪽 지역에서 이 세력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었다. 같은 경우에 시크교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시크교도고 펀자브 쪽 지역에서 했었고, 참고로 또 마라타 동맹이 있었죠. 마라타 동맹이 보통 인도 남부 쪽 지역 즉 데카고원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크교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나크 사상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탄지마트 같은 경우에 무굴 제국에 있었던 샤자한이 자신의 아내였던 문타즈 마을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니고 마흐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플라시 전투는 1757년에 있었던 그때 당시 이제 벵골과 프랑스 동맹과 그리고 vs 누굽니까? 영국이 싸웠지만 결국엔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그다음 에프탈티네 같은 경우 국타 왕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 4번. 밑줄친 개혁이 추진된 내용을 봅시다. 지금 그림 속의 인물은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신종 때 청묘법과 보갑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개혁은 한 사람은 왕안석과 관련된 내용이죠. 송나라 때. 송나라의 왕안석의 부국 강병책에 보면은 부국책이 청묘 하는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역법, 그 다음에 모욕법, 균수법, 그다음에 강경책으로서는 이제 보갑법과 보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다 필요 없이 송나라 때는 북방 지역에 있었던 이제 유목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국 강병책을 계속적으로 내세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된다는 거. 6번 가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다이사 나왔고 헤이지오쿄 나왔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 나라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나라 시대 때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고사학이라든가 일본 서기가 만들어졌던 1번이 되는 거고, 무가 제법도라든가 이와쿠라 사절단, 뭐 송우로 동전 같은 경우 가마쿠라 막부나 에도 막부 때, 그러니까 쇼토쿠 태조 같은 경우에는 다이카 계신데니까 전혀 관련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1번. 7번 샤를 4세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이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땡땡의 어드워드 3세, 어드워드 3세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가는 영국이겠고 나의 왕위 계승권은 프랑스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100년 전쟁 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국과 프랑스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게 100년 전쟁인 내용이니까 플랑드르 쪽 지역을 가지고 계속 싸웠었죠. 3번 베르덴 조약과 메르세인 조약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 왕국이니까 아니고, 미국의 중재로 포츠모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이니까 아니고, 방공협정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니까 아니고,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레판토 해전은 에스파냐와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정답 3번. 8번 이 유물에 페샤와르 인근의 주적지에 출토되는 사리 용기로 덕계 부분에 불상이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카니슈카 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쿠샤는 왕조죠. 쿠샤는 왕조와 관련된 내용은 딱 한 가지, 헬레니즘 문화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제 보로부두르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자와에 있었던 섬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내용이고,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 무굴 제국이고, 샤쿤탈라의 산크리스크리트 문학이 성행되었다 같은 경우에 굽타 왕조 때고, 고행을 통해 자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인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답 5번. 9번 우리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지금은 새로운 수도에 자리 잡은 후 백성에게 유익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시간을 계산하고 절기를 분별하는 체계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고, 자, 아담 샬이 나왔습니다. 아담 샬이 나오는 순간 이 왕조 같은 경우에 청나라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청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남성을 멸망시켰습니까? 청나라가? 아니, 남성을 멸망시킨 것은 몽골이죠. 주원정을 건국하였다. 주원장이 건국한 것은 명나라고, 구품 중정제는 위진 남북조, 티베트 등 본부를 간접 지배하였다. 이게 바로 청나라 때죠. 그래서 건륜주 때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차지했다는 거. 양념의 건의로 양세법 같은 경우에는 안사에 난 이후에 당나라 때의 사건을 말하는 거니까 정답 4번.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차 쇠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케스 1세가 땡땡을 세웠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게 저게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맨 거의 끝자락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장악하였다. 이것만 봤을 때 사실상 사사망조 페르시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뒤에 걸 내용 끝까지 보면은 로마 제국과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역하였다. 중개무역으로 번역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파트리아 말하는 거거든요. 파르티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같은 경우에는 맞죠? 이란 계통의 민족이 위해 세워졌다죠. 정답은 2번입니다. 페르세폴리스 라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군간 주제와 둔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고,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도명하였다. 이게 바로 사사망조 페르시아죠. 그래서 가를 만약에 사사망조 페르시아로 착각을 했으면 정답이 4번이 됐겠죠. 수소 니데베 왕립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니데베 쪽의 왕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은 그 뭐냐 아시리아 쪽을 말하는 거죠.
니네베 쪽에다가 이제 왕립 도서관을 설치한 것은 아시리아 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땡땡땡의 야자드 1세가 나왔고 지금 알리의 치하남 후세인은 충성 서약을 거부하고 메카에 머물렀으며 쿠파이에 있는 알리의 추종자들을 서한을 보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알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야자드 1세.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누굽니까? 아카가 바로 우마이야 왕조 말하는 거죠. 우마이야 왕조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정답은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하였다. 5번이고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사파비 왕조고 데브시르메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 사사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가의 탈라스 전투는 아바사드 왕조니까 정답은 바로 5번. 12번 가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봤을 때 모르는데 밑에 보면은 토고와 카메룬이 나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독일이 이미 식민지화했던 지역이거든요. 식민지화했던 지역이니까 가는 독일이고 콩고왕 유역의 일부 지역 이외에도 소아프리카에 있는 자국령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았었죠. 그럼 이 두 국가 사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면은 저 알자스 로렌 지역밖에 안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사실상 1600 이제 이 기나긴 인연이 시작된 것은 30년 전쟁 때 1618년부터 해서 48년도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와의 관계였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알자스 로렌 지방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나중에 보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다시 독일이 가져가게 되고 세계 1차 대전에서 사실상 독일이 패배하게 되면서 다시 프랑스가 가져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자스 로렌 지방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영으로 결국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가져가게 됐다는 그런 설화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고 얄타 회담의 대리전 참여 문제에 논의가 있다. 얄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영국과 미국과 소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파쇼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건이고 대서양 헌장 같은 경우에 영국과 미국이 나와겠죠. 정답 4번.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2세와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 엘리자베스 여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동인도 회사 1600년도에 동인도 회사 설립하였다. 3번 콜베르 등용은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생각이 안 나네. 프랑스에 있었던 그냥 낭드 칙령을 반포한 것은 앙리 4세. 대륙 봉쇄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폴레옹 되고 상소시 군주는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 말하는 거죠. 콜베르 등용왕사 같은 경우에는 루이 14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친애하는 외무 장관에게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슬라브인들이 과거 술탄의 군대에게 당한 것과 같은 압제와 핍박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힌트가 나왔던 게 최근에 합병된 보스니아 나왔죠. 보스니아를 합병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로 오스만 제국과 동맹 관계를 했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상트페르트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고 빌헬름 1세의 왕의 즉위를 통해 수립되었다. 독일 제국이고 마치니의 주도하에 동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탈리아고 사보이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하였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탈리아가 실상 북부 쪽 지역을 다시 먹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니스라는 지역하고 사보이라는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했었죠. 정답은 1번. 15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라. 독일은 땡땡땡을 공격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를 만들었다는 거. 브란트 총리가 지금 사죄하는 모습 보니까 가는 폴란드 말하는 거죠. 폴란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고슬라비아 쪽 말하는 거 아니고 CIS에 가입하였다. 이건 스탄이 들어가는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유럽 소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하벨의 벨벳 혁명 같은 경우에는 체코슬로비아니까 아니고, 바이엔사 같은 경우에 폴란드니까 정답 4번. 카슈미르 지방을 둘러싸고 싸운 곳은 파키스탄과 인도니까 아닙니다. 16번 이 가하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 봅시다. 19세기 전반에 시작된 땡땡땡에서는 서구 사상 등의 영향을 받은 브라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 말하는 거죠. 브라만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16번 같은 경우에는 자, 브라흐마 사마치 운동이죠. 브라마 사마치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람보암 로이니까 정답 1번. 데카플리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프랑스 식민 지배에 맞서 전개되었다. 프랑스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라타 동맹 같은 경우에 무굴 제국이고 청년 티르크당 1908년도 내용이니까 전혀 다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17번 밑줄 친 대립을 보면은 다들 아다시피 20여 년 전에 선왕이 즉위와 함께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다. 1660년경에 왕정 복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찰스 2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20년 후 내용이니까 뭡니까? 제임스 2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제임스 2세와 의회가 계속적으로 대립한 내용이니까 바로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이 주되었다는 내용이죠. 정답 5번. 이게 바로 명예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 5번이고, 스튜어트 왕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앤 왕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제임스 1세가 아니라 튜더 1세였나요? 그 해가지고 결국에는 튜더 왕조가 끝이 나고 독일에서 왔던 왕자가 사실상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된 거고, 크롬웰 같은 경우에 1951년경에 취임한 거니까 아니고,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했다. 헨리 8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후의 사건이니까 아니고, 이후가 아니죠. 이전의 사건이니까 아니고,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하였다. 권리청원이 아니라 권리장전이어서 맞을 텐데 권리청원이니까 아니죠. 밑줄친 기억의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타이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 지역에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에서 일본군이 막 쳐들어왔답니다. 타이와의 국경 분쟁이 나와 있고 우리 수도가 점령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실상 세계 2차 대전 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수도가 점령된 것은 뭐 많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프랑스죠. 프랑스. 1940년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포츠담 회담 같은 경우 1945년 7월경이기 때문에 아니고, 독일에 맞서 선전포고를 하는 영국 또한 이거는 1939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겠죠. 영국의 저항운동을 벌이는 드골 같은 경우에 1940년 사실상 수도가 점령이 되고 드골이 가서 활동한 거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발표하는 독일 총통은 1938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덴마크 대한 침공은 1939년도니까 정답 3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마닐라 일대를 장악한 미국 함대가 에스파냐 군대를 축출하고 나왔죠. 그 1898년도 내용이죠. 근데 그 1년 후에 1899년경에 중국 산둥성에서 번개가 났다. 이 번개는 바로 의하단 사건 말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냐? 에로어 사건을 비밀로 촉발되었다. 이건 이제 제2차 아편전쟁이고 중화민국에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1911년도에 있었던 신해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되어야겠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제2차 아편전쟁이니까 아니고, 백령교 개통이 맞죠. 바로 의하단 사건이고, 중국보훈 등이 이끄는 향룡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20번. 그림의 영국은 땡땡땡을 탈퇴에 의미하는 브렉시트 문제를 소재로 한 것이다. 자, 브렉시트와 관련된 내용은 EU와 관련된 내용이죠. EU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셜 계획이 설비되었다. 1947년도니까 아니고, 방동 10원치 같은 경우 또한 1960년대, 50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자, 그래서 나왔던 게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EU가 나왔으니까 정답 3번. 상호 원조 강화 위에 코맥콘을 두었다. 이거는 소련이 만들어진 거죠. 아니고, 5개 상임위 이사국이 거부권을 두었다. 유엔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정답 3번. 그래서 이로써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쭉 문제 풀어본 결과 작년에
2023학년도 오히려 수능이 더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세계사 영역을 마지막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